이때까지 우리 민주당이나 좌파의 궁극적 백은 미국이에요. 민주당과 좌파의 궁극적 백은 미국입니다. 그 백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미국이 워낙 분위기가 바뀌어서. 미국이 일단 경제 조치, 중국에 대한 경제 조치를 보시면은 처음에 트럼프 때 2018년부터 관세 전쟁 시작했죠. 그 다음에 바이든 정부 들면서 칩4 동맹, IRA법 이렇게 해서 차이나 디리스킹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2018년부터 그게 잔매가 쌓이다 보니까 매가 쌓인 거거든요. 매가 쌓이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이름은 요건 달았어요. 탈중 쇼어링. 그러니까 제조업 업체들이 중국으로부터 벗어나오는 거. 그래서 요새 이제 외국의 프로들을 보면 독일 프로나 독일 언론이나 이런 걸 보면 삼성 얘기를 많이 해요. 삼성이 이걸 먼저 빠져나왔죠. 2008년인가 2006년에 그 얘기를 한다고요. 또 사드 때 한국은 2000년대 이미 빠져나왔고 2010년대 사드 겪으면서 더 빠져나왔고 한국이 미리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을 외국 언론들이 요새 많이 합니다. 이 탈중 쇼어링이 이제는 일반화됐죠.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독일 국영 방송을 보다 보니까 평론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의 국가에 전 세계 제조업이 집중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중국으로부터 공장 빼내야 된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제. 예. 경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중국에 대한 포위가 나날이 격화되고 있죠.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베트남,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7개 나라. 필리핀에서 코만닥이라는 훈련이 가끔 열리죠. 올해 코만닥 훈련에 참여하는 나라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한국, 일본 5개 나라 참여합니다. 해병대들이 가서 같이 낙하하고 같이 작전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에 미국 군사기지가 9개가 들어가고 있고요. 베트남과 미국이 군사적 협력을 시작할 것 같고 이제 그게 이제 미국 전투기의 구매, 그 다음에 한국 무기의 구매 이런 식으로 드러날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한미 동맹이 입체화됐죠. 예, 국방에 있어서는 첫째 핵동맹이 됐고요. 워싱턴 선언 작년 4월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MD, 그러니까 이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가지고 한미일 간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 사실 그러면 MD가 사실상 연동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이 독특하게 세계에서 참으로 거의 유일한데 서방에서는 이 MD 체계를 그러니까 레이더 및 미사일 그것도 해상과 육상 둘 다 MD 체계를 독자적으로 지금 풀 체계를 구축하고 있잖아요. 구축해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천궁, LSAM, 그 다음에 LAMD라고 적어도 요격, 흔히 장사령표 요격 체계라 그러는데 그건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게 이제 단어가 상당히 헷갈리는 단어거든요. 그냥 LAMD 혹은 적어도 요격 체계. 그렇게 해서 이거가 육상에서 3계층인데 3계층에 한 5개 정도 시스템이 겹겹이 깔려요. 그리고 해상은 배에다 그걸 옮겨놓으면 이제 K-이지스가 되죠. 이지스는 럭히드 마틴이 개발한 해상 MD의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움직임을 한국에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과도 달라요. 이스라엘은 이제 대표적인 MD 미사일이 아이언돔은 MD가 아니고요. 탄도미사일 유격 시스템이 아니에요. 아이언돔은 탄도미사일 유격 시스템 BMD. 제가 말한 MD는 BMD인데 BMD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는 이제 굉장히 높이 올라가서 500km 고도 이런 데서 이제 4,000km, 5,000km 가는 그야말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높은 데서 맞추는 그런 MD를 이스라엘이 개발했죠. 에로우라고 미국과 함께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무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적어도 우리 천궁2, 천궁3나 패트리어트랑 비슷한 기능을 하는 데이비드 슬링이라는 다윗의 돌팔매라는 애를 개발했죠. 네, 그 한 겹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걸 LAMD, 천궁2, 천궁3, LSAM1, SM2 우린 5겹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데이비드 슬링도 이스라엘 데이비드 슬링도 사실은 미제입니다. 미국이랑 공동 개발했어요. 미국에서 돈도 질렀고.
에로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유일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그 하나의 세트로 MD를 개발해 가는 걸. 근데 그거를 미국이 자기들의 감시정찰 정보 자산, 자기들의 위성이나 자기들의 감시정찰 정보랑 실시간 연동시켰다는 얘기는 한국에 그렇게 독자적 MD를 개발해 가는 것을 미국이 오케이 했다는 소리잖아요.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위성 등 감시정찰 정보 ISR 자산을 한국이 계속 빌드업하고 있죠. RQ4 글로벌 호크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이제 반덴버그 우주기지에서 태극마크 로켓에다 새겨 갖고 올라간 전자공학 적외선 EOIR 위성부터 해서 그다음에 사 위성 중대형 또 중대형 사 위성 4개 올라가죠, 차례로.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초소형 사 위성이 한 4, 50개가 올라가잖아요. 미국이 한국의 이러한 위성 정찰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오케이 하고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돕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투기 및 고급 드론인데, 이건 제가 한번 따로 다루려고 합니다. KF-21에 로키드 마틴이 기술 제공 약속한 거는 성실히 이행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제 그 4대 항전 장비라고 한 거, A사, 그 다음에 적외선 IRST, 전자광학, EOTS, 전자광학 조준하는 거, EOTS, 그 다음에 전자전, EW, 그러니까 Electronic Warfare, 이 4개는 원래 미국 쪽에서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없어요. 그걸 약속했다라고 당시에 그냥 잘못 보도를 했고, 정부가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 초기인데 사람들이 워낙에 F-35 도입에 반대하는 여론이 거셌어요. 좌파들이 뒤에서 선동하고 이래서. 그래서 F-35 도입 여론이 워낙에 안 좋으니까 우리 4대 기술 받기로 한 적 없어라고 나서서 명시적으로 반박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굳어져 갖고 미국이 우리를 배신 때렸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밀리터리 매니아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로키드 마틴 미국 쪽이 제공하기로 한 협력은 다 하고 있고 KF-21 개발에 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이 고급 드론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엔진을 뭐 한 10,000파운드짜리 쓴다, 15,000파운드, 20,000파운드짜리를 쓴다. 추력을 그러면은 최소한 뭐 무기를 500kg, 1톤, 2톤, 3톤 이렇게 싣고 갈 수 있거든요. 이 고급 드론은 부품과 완제품 모두 국제 교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급 공중 드론은 이게 MTCR, 그러니까 미사일 기술 관리 체제, 그러니까 미사일 테크놀로지 컨트롤 레짐이라고 우리도 조약에 가입돼 있죠, 국제 조약에. 그 가입에 의해서 이런 종류의 기술들의 국제 간 거래, 또 완제품의 국제 간 거래, 부품의 국제 간 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한국에서 특히 드론을 겨냥하고 고급 항공 엔진을 개발하는 것을 내심 반기고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분위기가 확실해지니까 한화 같은 데가 나서서 전투기 엔진 국산화합니다라고 깃발을 올리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확실하니까 요새 이제 방사청까지 나서서 깃발을 확실히 올린 거죠. 뭐 전투기 엔진은 수입해다가 만들어도 되고 오히려 그러는데 고급 드론 쪽이 문제죠. 정말로. 그 다음에 이제 중거리 및 초음속 타격 능력이죠. 중거리 탄도미사일 타격 능력, 또 초음속, 예를 들면 초음속으로 까야 되는 게 대표적인 게 저거죠. 저기 뭐 레이더. 이런 것들을 아마 우리가 계속 개발해 갈 거고 그런 개발에 대해서 미국이 특별히 항의를 하거나 혹은 그걸 가로막으려는 공작을 하거나 이런 일을 안 할 겁니다. 국방이 굉장히 우리가 얼마 고급화될 거예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이 물꼬들이 많이 정리될 겁니다. 결과물이 나오기에는 시간이 좀 급박한 것들이 많지만 이쪽이 워낙 시스템이 커서 그러니까 관료 시스템이나 이 체제가 커갖고 한번 물꼬가 트이면 차기 정부가 그걸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리매김을 좀 보면요. 한미동맹이 입장할 때 일단 미국의 군사지정학 및 무기 파트너죠. 예. 그 다음에 한미일 삼국체제, 그 다음에 이제 한미 간의 경제동맹, 그 다음에 한미 간의 정신문화동맹,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미동맹이 입체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좌빨 혹은 민주당 혹은 진보 진영이 미국을 백으로 삼을 수가 없죠. 미국으로부터 적대적인 그 관계가 형성되죠. 그건 어디서도 드러나면요. 미국의 이제 싱크탱크 중에 굉장히 유명한 싱크탱크 있죠.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 AEI 거기서 얼마 전에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이름 있는 싱크탱크 중에서 이름 있는 대로는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내의 종북 세력의 실태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이제 물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상대하려고 보니까 이거는 한국을 반드시 특급 파트너로 같이 가지 않으면 중국을 상대하지 못해. 뭐 당연하죠. 그렇게 되니까 한국에서 그러면은 앞으로 친북 성향이 있는데 이른바 진보라는데 혹은 보니까 지금 민주당은 걔들이 다 장악하고 있네. 민주당 거기는 우리 거리 둬야 되겠어. 거기 함부로 상종하지 못할 놈들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명확해진 건데요. 저는 그들이라고 표현할게요. 여기 뭐 민주당, 그 다음에 종중 친중, 그 다음에 종북 친북, 뭐 이른바 진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봉사하고 있는 페미니스트들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보호 육성의 대상이 아니라 억제하고 숙정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씩씩 웃기는 게 이게 바이든과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와갖고 이제 윤 대통령이 바이든한테 우리 우크라 지원한다고 뭐 1억 달러인가 2억 달러 약속했는데 야 이거 국회가 이거 날리면 이거 나는 개망신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취지 얘기를 옆에 있는 박진 외무장관과 나눴다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공식적으로 녹음된 바가 없고 그걸 뭐 얘기한 바가 없으니까. 근데 그걸 귓결애들은 또 귓결애 그 잡음 많은 데서 녹음한 자들이 말하자면 윤 대통령이 이 새끼들이 바이든 쪽팔려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끈 뒤집힌 거 아니에요, 그때. 가만히 보세요. 이거 제일 열심히 떠든 그 언론들이 다 이게 좌빨스러운 애들이거든. 네, 거기서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좌빨이 미국한테 보낸 시그널이 이거라고. 미국과 손발 맞출 진영은 우리밖에 없어요. 미국 아저씨들 아시죠? 예, 우리밖에 없어요. 저 썩렬이 저런 애랑 손잡으면 큰일 납니다. 이 시그널을 보낸 거예요. 이 좌빨들이. 이게 제가 말씀드린 좌빨의 궁극적 백은 미국이었다.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에 그게 더 이상 백으로 작동을 안 해요. 애들이 이제 믿고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네, 되게 이제 오늘 드린 말씀이 여기까지인데 이때까지 나왔던 얘기가 있어서 좀 정리를 하면 저 백모 말이야, 너 어떻게 그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 혹은 그런 거리를 느끼는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야. 그걸 넌 또 감히 공안증이라고 표현해? 공안증이라고 한번 표현해 봤어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인은 지독한 반공 반전체주의 반북 반중이죠. 그리고 뭐 미국이 이런 꼴 당해본 적이 없죠. 세계에서 제일 못 살고 제일 비참한 나라가 야 너희 동맹 안 맺어줄 거야? 동맹 안 맺어주면 우린 끝까지 싸울 거야. 우크라 보고 휴전을 강요했더니 우크라 사람들이 야 너희 동맹 안 맺을래? 미우 동맹. 지금 그런 일이 가능한가 생각을 해보세요. 미우 동맹 안 맺어주면 우리는 러시아랑 끝까지 싸울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미우 동맹 맺고 미군이 우크라에 주둔 안 하면 우리는 계속 싸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이게. 그걸 관철시킨 거예요, 그 당시에 우나미 승만이. 이런 일 처음 당해보죠. 그래도 우크라이나는 줄 세우면요. 글쎄요, 통계가 너무 지하 경제가 커갖고 그렇지. 그거 뭐 줄 세우면 생활 수준으로 보면 뭐 100위 안에는 충분히 들지 않겠어요? 실질적인 소비 수준이나 이런 거 따지면
우리는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살았잖아 그때.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지중해 뭐 기독교 문화권이잖아요. 우리는 뭐 미국 입장에선 듣도 보도 못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거의 전범 국가 아니에요. 왜냐? 일제의 특급 식민지였으니까. 특별 대우 받은 식민지였으니까. 또 특별 대우 받았다 그러니까 또 또 친일파라고 손가락질 하겠지만 뭐 특별 대우 받은 건 받은 거지. 특별 대우 받았는데도 독립을 원했다는 게 더 떳떳한 거죠. 억눌린 상태에서 개 같은 대우 받았는데 독립 원했다 그건 당연한 거고. 쟤들이 우리를 그렇게 회유하려고 했음에도 우리가 독립을 원했다 떳떳한 거지 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의 평이 그런 거 아니에요. 베트남전 가서 우리가 싸우는 모습 보고 야, 한국 사람들 너무나 잘 싸우는데 너무 잔인해. 이런 느낌. 한국에 대해서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로스앤젤레스에서 1999년에 그 흑인 폭동 났을 때 가게 지킨다고 동네 지킨다고 저렇게 루프탑 코리안들 다 올라가서 코리안타운 방어해냈잖아요. 그 다음에 못 찢어지게 가난했던 나라가 경제 발전 이루고 또 거기에 상응해서 민주화 이뤄내고 또 그 민주화를 또 하는 그런 아주 나이스한 군부와 어떤 시민 사이에 위대한 타협이 일어났고 그 타협을 또 깡그리 무시하고 뭐 야비한 짓을 저지르는 게 또 와이했습니다. 나는 그건 참 이해가 안 가. 예.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되고 좀 두렵기도 하고 쟤들한테 너무 많은 파워를 주면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1954년에 미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합니다. 이 왼쪽에 이 사진이 우남 이승만이고 당시에 닉슨이 하원 의장인가 뭐 하원의 아무튼 주요한 멤버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1954년에 이게 닉슨입니다.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고 이때 이제 우남의 그 연설은 이런 거예요. 미국은 해군 공군만 제공하십시오. 한국과 중화민국이 육군을 동원해서 중공을 없애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그 자유진영과 공산권의 이런 냉전 대치는 영원히 갈 수 없습니다. 특히 중공은 지금 이런 식으로 내버려 두면 나중에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 뒤에서 거의 동시본 표정으로 앉아 있잖아. 동시본 표정으로. 잠깐만, 이게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빈 방문해갖고 의회에서 연설시키니까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 공안증 올만하지. 공안증 올만한 거죠. 우남은 이 연설 왜 했을까요? 야, 너희 주한미군 발 뺄 생각하지 마. 너희 주한미군 발 빼면 우리 반드시 전쟁할 거야. 가만히 앉아있다가 당하느니 우리가 먼저 치고 올라가는 게 낫지. 그래서 주한미군에 그런 농담이 있다니까요.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주둔하는 이유는 북한의 침입으로부터 남한을 막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한이 북한을 침공할 것을 막기 위해서 주둔한다. 이런 농담이 있어요. 주한미군 안에. 일말의 진실이 있었다고 봐요. 예전에는 특히. 지금 이제 핵무기 때문에 핵인질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핵인질. 핵인질이 있으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북이 여차해서 핵을 까면 우리 바로 깐다. 확장 억제에 대한 확약이 되는 거죠. 그리고 평택에서 저기 어디야 베이징이 970km니까 뭐 오스프리 헬기나 발러 헬기 한 대 뜨면은 바로 베이징 갔다가 작전하고 오는 거리인데. 예. 자, 공안증의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주한 미 대사가 왜 한국의 LGBTQ를 그렇게 계속 격려하냐. 한국의 뭔가 이른바 진보, 이른바 약간 좌파스러운 데다가 계속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있는 거야. 한국의 반중 데모나 혹은 한국의 무슨 자유공화스러운 데모에 참 좋은 일 하십니다. 저도 마음에선 같이 투쟁합니다. 이런 얘기는 주한 미 대사가 한 적이 없잖아. 2022년 집회에는 직접 참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함께 투쟁합니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또 혼자 간 것도 아니야. 주한 영국 대사 뭐 이렇게 해서 대사를 한 5명 불러가지고 엮어서 갔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세뇌 탈출해서 여러 번 비판했죠.
2023년엔 그래서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2023년에는 축전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 한번 뭐 짧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Pride Month is a chance for us to celebrate the progress made to advance equality and human rights for LGBTQI+ persons, and to honor the activists who have devoted their lives to this effort. It's not only a priority of our foreign policy, it's our shared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every individual around the world is equally respected, no matter who they are or who they love. As President Biden said at the beginning of Pride Month, Pride is a celebration of generations of LGBTQI+ people who have fought bravely to live openly and authentically. And it's a reminder that we still have generational work to do to ensure that everyone enjoys the full promise of equity, dignity, protection, and freedom. The journey to equal rights is far from over. Please know that the United States stands with you as, together, we work to promote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both at home and abroad. Happy Pride, Korea. 예, 잘 이해가 안 가요. 나는 골드버그 씨가 한번 사우디 대사 나가셔서 리야드에서 이렇게 한번 연설하시고 집회 가셨으면 좋겠어. 맞아서 돌아가실 걸. 그러니까 왜 제 감각으로 왜 외국 대사가 우리나라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우리가 무슨 특별히 LGBTQ에 대해서 어떤 인권 박해하는 게 없는데 한번 물어보고 싶어. 대한민국에서 LGBTQ라 그래서 감옥 보낸 적 있냐? 없어요. 없어요. 단군 이래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동성애자라 그래서 때려 죽인 적 있냐? 단군 이래 없습니다. 그러면 유럽과 미국에서는 LGBTQ라 그래서 감옥 보낸 적 있냐? 네, 있죠. 예. 그 학문성교 처벌법이 텍사스에서 2002년인가까지 이어졌으니까 개간 처벌법이. 그리고 뭐 독일에서는 나치 같으면은 동성애자라 그래서 목 잘라 죽인 게 10,000명, 20,000명 되죠. 거기는 뭐 심심하면은 뭐 동네 왈패들이 이렇게 맥주 한잔 하다가 야 거기 그 동성애 동네 가서 애들 좀 때리고 오지. 그래서 가서 이제 이렇게 우락부락이들이 거기 몰려가서 때리다가 잘못 때려가지고 뇌진탕으로 사람 죽기도 하고 그런 일이 꽤 최근까지 있었죠. 몇십 년 전까지. 우린 그런 적이 없어. 근데 뭐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운동까지 해주시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이해가 안 가. 이건 좀 그래 좀. 예.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저는 이런 것들이 뭐 이게 뭐 국가 정책이라는 거를 그럼 국가 정책이면 다른 나라에서도 다 이래야지. 다른 나라에서도 타이완의 미국 대표부가 이런 짓 하나? 필리핀? 일본에서 미국 대사가 이런 짓 하나? 예? 인도네시아? 베트남? 타일랜드?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혹시 그 다른 나라에서 했으면은 링크에 좀 올려주세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아랍 거는 당연히 안 하고. 어떻게 아시아 쪽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런 일을 하나 대사가. 저는 한국이 좀 특별하다고 봐요. 여기를 미국이 좀 낯설어하고 겁내하는 측면이 있어요. 한국에 대해서. 그래서 한국의 이른바 좌파, 이른바 진보, 좀 더 나가면은 심지어 친중, 친북까지 그 궁극적 보호자 노릇을 미국이 해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입장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 더 이상 보호하지 않을 거다. 예, 미국 입장이 완전 바뀌었으니까 LGBTQ야 뭐 그거랑 직접적 관계가 없으니까 아직도 좀 남아 있는 거겠지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